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투자로그인과 함께합니다. 서론 생략, 핵심만 짚어주는 경제 토크쇼 사서삼경의 신사임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은입니다. 오늘 모실 분 때문에 저는 좀 기대가 많았는데 제가 개미 대표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누적 수익률 900% 이상을 달성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요. 이런 단어는 보통 그렇죠? 900%. 네. 들을 일이 없죠. 네. 저는 이따가 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한번 보시고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수익 중이세요? 수익 중이냐고요? 네. 지금 파란불 중인데요. 아 진짜? 많은 주린이들의 롤모델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누적 수익률 900% 이상을 달성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사서삼경에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든지. 근데 그때 잠깐 한번 보시고 뼈 때리는 조언하겠습니다. 아, 네.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진짜 많은데 나 빼고 다 번 것 같아요. 주린이 투자 오답 노트를 분석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 인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주실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주린이도 피 말고 네. 그냥 뼈 때리는 조언하겠습니다. 아, 네. 누적 수익률 900%라고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수익률 10% 내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저희 회사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의 숫자인데요. 지금은 아마 1000%에 가까워졌을 거라고 봐요. 원금이 10배 됐다는 얘기거든요. 원금이 10배. 네. 그럼 아까 부자라고 하신 게 찐이네요. 그거 카메라 안 될 때 얘기한 건데. 네, 이분보다는 좀 덜 부자.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 이분이 짱 부자. 아니에요. 저는 찐부자. 아니에요. 원고대로 하시죠. 그동안 900%의 수익률을 낸 포트폴리오 사서삼경에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보니까 종목들이 다양하네요. 네, 그렇죠. 이거 안 한 티는 갖고 계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팔았다가 네. 다시 샀어요. 아, 진짜요? 네. 아직 뭐 수익률이 나진 않아요. 네, 제가 여기 써놨죠? 안 한 티를 판 게 2015년이라고. 안 한 티를 판 게 2015년이라고요? 근데 그때 연 수익률 기준으로 1360%를 먹고 팔고 그 다음에 장예원 아나운서님이 사셨네요. 이거 크라운 제과는 왜 사신 거예요? 그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 아, 맞아. 혹시 SNS에 인증하셨었나요? 그때? 딱 모두가 했던.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인증하신 분들은 자랑하고 좋아요만 받은 거고 네. 그 허니버터칩 만드는 회사를 사서 돈을 인증했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좀 흐름을 보고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지. 근데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저희는 앞으로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갈 만한 큰 흐름, 저희가 얘기하는 걸로는 메가 트렌드라는 이름에 들어간 산업들을 좋아하는데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TV나 신문보다는 이런 뉴미디어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든지 누구나 알고 있는 고령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릴 때보다 돈은 많아지는데 뭐 몸이 아프고 네. 병원 많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헬스케어 주식들 그런 주식들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아마 신사임당님이나 장혜원 씨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이 저희의 주류 투자 방법이에요. 네. 주린이도 성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1분 1초도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끝까지 좀 알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코스피 이제 3000 시대가 됐어요. 증시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주린이 분들의 계좌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장이 좋은데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세판을 너무 많이 보는 게 실패의 이유인 것 같아요. 아, 저나 저희 회사 매니저들은 그렇게 주식 시세창을 별로 안 봐요. 많이 보면 하루에 10번 정도 들여다볼까 정도인데 네.
재밌는 거는 저희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가득 타 있는데 네. 다른 회사 직원들은 다 이거 보고 있어요. 주식에 대한 관심은 좋은데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어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시세판을 자주 보면 실패하는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그림자나 거울과도 같은 건데 1초에 한 번씩 기업의 가치가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1초에 한 번씩 보면 그럼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러겠죠. 확률이 몇 %에 수렴할까요? 반반이겠죠. 그렇죠. 반반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심리는 어떻게 고안이 되어 있냐면 오르는 거의 기쁨이 예를 들면 10이라고 하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슬픔은 20, 30이래요. 아, 자주 보기 시작하면 기분이 왔다 갔다 나쁘니까 하는 거네. 자꾸 팔게 되는 거예요. 50대 50인데. 근데 언제 판다고요? 마이너스일 때 자꾸 판다고요. 네. 그러니까 손실만 누적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그것을 한 달로 늘리면 한 60%로 승률이 올라가고요. 오. 분기를 늘리면 70%. 1년, 5년, 10년을 늘리면 그게 90% 이상으로 그 지수가 계속해서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면은 이거를 사고 파는 타이밍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정해요? 보면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시세판을 본다고 해서 타이밍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지에 대해서 재무제표로 확실히 분석을 한 후에 그것보다 밑에 있을 때 사고 그것보다 위에 있을 때 팔아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년, 길게 되면 10년씩도 주식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때 한 번씩만 보면 시세판을 사실은 안 봐도 돼요. 우량주를 내가 오래 가져가면 반드시 성공한다.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팔면 결국엔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 아니죠. 우량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분석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주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걸 무조건 갖고 가면 또는 내가 이걸 팔지 않으면 내 손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10년간 네. 1위부터 10위까지 시가총액 기업들을 나열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걸 10년 전으로 돌아가 봤더니 없어진 주식도 수두룩 하고요. 네. 순위를 유지한 것만 해도 상당히 잘한 거거든요. 네. 향후에 우량주가 될 만한 것을 내가 분석할 수 있고 전망할 수 있을 때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주식들이 있거든요. 네. 10년 전에 몇 위였을 것 같으세요? 순위에도 없었을 거예요. 순위 없었을 것 없었어요. 같아요. 네. 그 전에는 그런 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예측을 할 수 없다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시총 탑 10에 들 우량주를 보는 악목을 좀 키우고 싶은데 이게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방법이 있나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목을 지금요? 찾을 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거 네. 어떤 거? 주변의 친구들 보고 주변이 골프를 엄청 많이 시작했으니까 골프에 투자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정답인데요? 아, 그게 정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또는 철강제가 가격을 올렸냐 내렸냐, 미국의 페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어려운 말을 할 것 같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을 안 둬요. 워런 버핏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투자를 잘하고 싶으면 능력의 범위라는 걸 정해라고 했어요. 내가 그 회사나 그 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장예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골프를 많이 치더라? 그러면 지금 많이 치는지 안 치는지는 제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드는 비밀의 숲이나 시그널이 재밌냐 안 재밌냐면 나랑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베팅을 하는 거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일이죠. 일반 사람들은 이런 방법보다는 뭔가 근사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와 내 주변에서 지금 지갑을 가장 많이 여는 데는 어디고 앞으로는 더 많이 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를 찾는 것이 주식 찾는 비법입니다. 주식을 산다고 끝이 아니죠. 주식 산 다음에는 일정 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지 돈이 되는데 맞아. 두 번째 실패 투자 원인 아무래도 이 파는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질문 자체에 주린이들의 착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팔아야 돈이 되는 게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안 팔면 누구 돈이죠 그러면? 안 팔면? 그거는 내 돈이 되는 게 아니다. 팔아야 수익 실현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제가 심적 회계라는 설명으로 드릴 건데요. 신사임당님이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100억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입니다. 100억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뭐 한 7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아직 팔지 않았어요.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신사임당님 자산은 100억일까요? 30억일까요? 100억이겠죠. 100억이죠. 네. 그러면 똑같이 주식 자산이 70억이고 네. 일반 자산이 30억이에요. 그럼 주식을 아직 안 팔았어요. 주식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신사임당님 자산은 100억일까요? 30억일까요? 100억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팔아야 내 돈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근데 안 팔면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 갖고 있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올랐을 때 당장 팔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팔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팔아야만 내 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맞네. 그 말을 그 주식으로 있어도 어차피 돈이고 돈으로 있어도 돈인데. 네. 네. 그러니까 심적회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 주머니에 있건 지갑에 있건 예금에 있건 잠깐 가방에 놔뒀건 다 내 돈이에요. 근데 주식할 때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오른 거는 너무 기분 좋고 떨어지는 건 잊어버리고 오른 건 근데 어떻게 해요? 팔아서 술 사 먹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자산이 늘어난 것도 없어요. 어디에 있던 돈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던 돈이든지 가장 최적으로 내가 배분을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를 할 때 마음으로 나누어서 회계를 하면 돈을 잃기 십상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주린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에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마이너스인 상태로 계속 그냥 가지고 있게 되는 건데 네네. 그 손절 타이밍은 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손절 손절. 타이밍. 맞아. 일반적으로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얼마 떨어지면 팔아야 되겠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이 기업의 가치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 상황에서 9,000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얼마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1,000원이죠. 1,000원. 네. 1,000원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주식이 8,000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더 사야죠. 그렇죠. 2,000원을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판다? 그건 이상한 거죠. 네. 그러면 6,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팔아야 되는 거예요? 더 사야 되는 거죠. 내가 이 가격과 가치의 갭을 잘 모르고 이 기업의 적정 가치를 10,000원인지 그러니까 모르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계산을 했다가도 이게 사실 8,000원 되면 더 사야지 이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00원 딱 돼버리면 아, 내가 계산을 뭘 생각을 잘못했나? 못한 게 있나? 맞아요.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이런 거가 계속 들어가지고. 맞아요. 일단 계산을 했고 내가 틀리지 않았나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저도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 개미 투자자분들은 아예 이 적정 가격 가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9,000원인데 산 거야. 아무 이유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9,000원에 샀다가 8,000원에 팔고 다른 주식 8,000원에 샀다가 7,000원에 팔고 내가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때는 손절이고 뭐고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걸 모르는데 손절 라인을 정해놔서 나는 손실을 어느 정도로 제한적으로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에요. 손절을 하는 게 단독 투자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게 단독 투자지 조금 떨어졌을 땐 팔고 올라가면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는 단독 투자랑은 관련이 없어요. 단독 투자라고 하는 거는 잃을 때 적게 잃고 벌 때 많이 버는 투자 방식을 이제 인도말로 단독 투자라고 하는데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샀을 때 9,000원에 사면 잃을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근데 내가 10,000원부터 20,000원까지의 가격을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15,000원에 사신 분들은 5,000원이 오를 수도 있고 5,000원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땐 투자 안 해요. 심지어는 19,000원에 투자해서 1,000원 더 오를 수 있겠지, 20,000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투기적인 요소인 거고 네. 내가 이 미래를 예상했는데 아주 낮은 가격에 사면 틀려도 괜찮다라는 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 기대 수익률을 낮춰라. 은행보다 높은 것만 벌면은 우리가 땡큐인데 2만 원인데 지금 19,000원에 간당간당 하는 거라도 사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아니죠. 기대 수익률을 낮추라는 얘기는 네네. 기대 수익률이 작은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하는 수익률을 낮췄을 때 네.
잃지도 않지만 버는 것도 조금 벌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지 조금밖에 남지 않은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빠르게 입절하라는 말이 아닌가요? 절대 그거 5% 먹었으면 바로 팔아라가 아니구나. 그것도 이제 하나의 격언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피터 린치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잡초는 뽑고 꽃은 심어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뭔가 이유를 찾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떨어지니까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떨어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물타기를 해서 이만큼 갖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를 때 주식을 더 갖고 있어야 되고 떨어지게 되면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워렌 버핏이나 이런 세계적인 투자의 대부들 이런 네. 분들도 실수를 하겠죠? 실수를 하죠. 워렌 버핏도 실수를 많이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게 자기가 잘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건데요. 워렌 버핏의 회사 이름 아시나요, 혹시? 버크셔 해서웨이. 맞아요.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워런 버핏이 한 가장 큰 실수로 알려져 있어요. 아, 왜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네. 자기 회사 이름을 그걸로 지어버린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런 버핏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요. 내가 투자했던 기업의 하나였어요. 근데 그 투자가 너무 실패를 한 거예요. 네.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 하면 워런 버핏이 초창기에는 부동산 가치나 현금 가치에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는 기업을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원래 섬유 직물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가진 공장이나 이런 부지들이 많아서 자산 가치는 상당히 풍부했는데 섬유 산업들이 우리나라, 중국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전해 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벌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앞으로 잘 될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또는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나는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 회사 이름은 앞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로 할래. 라고 정한 것이 워런 버핏의 가장 큰 실수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부자들의 그 투자법에는 특징이 있나요? 부자들의 투자법은 아마 주린이 분들이 하는 거랑 정반대로 하시면 부자들이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린이들이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요? 일단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기대 수익률을 생각하고 낮춰야 된다. 네. 일반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얼마의 기대 수익을 갖고 계세요? 그럼 더블이요. 기본. 네. 그러면 저희 더블을 언제 그 더블 쳐드리면 돼요? 그러면 이번 달? 이번 달, 다음 달 정도? 너무 여기 스탠다드예요. 너무 여기 장기로. 스탠다드예요. 장기로. 저희가 지금까지 목표로 하는 건 3년에 2배고 실제로는 3년 내지 4년에 2배 정도를 해왔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이 높은 거고 기대 수익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무리를 하게 됩니다.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되면 이만큼, 안 되면 이만큼 손실. 하지만 한번 해볼래. 하는 곳에 자꾸 돈을 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수를 하는 거고 큰 돈을 잃게 되는 거고요. 부자분들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간다고 실수하는 것을 용납치 않고 실수했을 때도 돈을 덜 잃는 방법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렇네. 워런 버핏이 지금 주식으로 가장 부자가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워런 버핏의 수익률은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20%는 레버리지까지 포함해서 20%도 안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였던 아마존. 이 회사가 과거 10년간 몇 %씩 올랐을까요? 따따블. 아마존이 연 30%씩밖에 안 올랐어요. 아, 연 30%씩 올랐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 20%에서 25%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누적 수익률을 가진 회사가 되어가고 있는 네. 중이고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많은 것을 생각해내고 발명을 했지만 인류에서 가장 미스터리이자 이 복된 발명은 복리라는 것이다. 복리는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이 110만 원 되고 다시 넣고 그걸 또 다시 넣고 하게 투자한다는 되면 거죠? 계속해서 10%가 불어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72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내가 이 원금이 2배 되는데 네.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를 예를 들면 72%씩 매년 하면 2배가 되는데 몇 년 걸리죠? 1년에서 2년 사이 네, 걸리죠. 네. 1점 몇 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러면 36%를 하면 뭐 한 3, 4년? 2년 걸려요. 35% 왜요? 2년 걸려요?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아. 72를 내가 원하는 수익률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해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1%씩 하면 그게 2배 되는데 72년이 걸려요. 네.
12%씩 하면 70이 나누기 이런 거 하지 12에서 마세요. 6년. 아니 여기 나오신 분들 왜 이렇게 수학을 그러니까 물어보는 물어봐. 거야? 문과인데나. 6년 만에 6년. 2배가 되는 숫자가 네. 되는 거예요. 아. 72의 법칙인 이유는 더블까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것도 72면 충분하다. 두 번째로는 분산 투자하지 마라. 부자들은 대부분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냥 주가만 봐도 피곤한데 그 회사의 가치가 얼마고 지금 무슨 변화가 있고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맞아.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약간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는 가져오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실 위험은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그럼 연구를 뭘 해야 되죠? 재무제표 네. 읽어야 되죠. 오! 근데 읽을 줄 모르죠. 파워당당.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무제표 이런 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들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 마치 무슨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어느 책을 가지고 어디부터 봐야 됩니까? 공식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카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카페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카페를 해서 난 300만 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300이 매출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매출이 한 1,000만 원 되니까 비용을 이러이러하게 빼고 알바생 월급도 주고 임차료도 내고 원가도 내고 하고 나니까 한 300 정도 남네? 라고 하면 나 이 정도 상업해도 되겠어 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기업과 동업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카페를 창업을 할 때도 다 계산을 해서 얼마를 벌지를 아는데 기업을 할 때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방법이 차이가 있느냐? 전혀 차이가 없어요. 재무제표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작은 가게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돈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를 보는 창이라고만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부자랑 주린이 투자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시드머니의 크기잖아요. 최근에 주린이들이 시드머니를 좀 키우기 위해서 B2, 영끌에 뛰어드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B2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주린이 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돼요. 네. 부자분들은 빚을 아주 사랑해요. 빚을 가지지 않고 부자가 되신 분들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빚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빚을 내게 되면 원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올라가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부자분들은 빚을 사랑하는데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B2 영끌 이걸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뒤에는 벼락거지가 있는 거예요. 네. 작년, 재작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벌었는데 나는 못 벌었어. 나 빨리 쫓아가야 돼. 따라잡아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리하죠. 무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과연 그렇게 할 만큼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준비가 별로 안 돼 있을 겁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B2, 영끌, 몰빵 이런 걸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시기고 맞아. 주린이 분들은 내가 소중한 돈 얼마큼 투자해도 될 만한지 공부를 하는 단계여야 되고요. 공부가 몇 년 이상 해서 끝났다라고 가정할 때는 안전한 빚은 투자해도 돼요. 안전한 빚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안정적인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낮은 수준. 이 상환 기간도 상당히 길어야 돼요. 이 경제가 한 번 도는 사이클을 최소 3년 정도라고 봤을 때 만기가 3년 이상 되는 빚이어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상환의 조건이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가격과는 연동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빌려줄게 라고 해놓고서는 주가가 좀 떨어졌으니까 돈 다시 가져와 라는 빚은 사실은 좋은 빚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이 아닌데 거기다가 빚을 때려 넣으면 맞아요. 그러면 크게 망하죠. 그렇죠. 큰일 납니다. 네. 끝으로 이제 많은 주린이들이 포트폴리오에 빨간불 뜨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 주식시장의 전망을 좀 짧게 들어볼까요? 진짜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하반기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얘기는 나도 하겠다. 나도 모릅니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2,000조 시장이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2,000개의 주식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아야 그거의 합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잘 모르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렇네.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저는 제가 가진 주식 또는 제가 앞으로 분석하는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보다 잘 알 때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되게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의 섹터만 좀 추천을 하나만. 해주신다면. 지금 코로나19에 피해를 받고 있는 거. 내가 코로나 끝나면 난 이거 할 거야.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주목해 보시면 일석이조 스타일로 오르는 섹터가 될 겁니다. 좋네요. 네, 지금까지 주린이들이 몰랐던 부자들의 투자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투자할 때 주린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 시세판 자주 보기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우량주 무조건 묻지 말고 투자하기. 이런 거 금지고요. 세 번째, 심적 회계 금지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이 하는 주린이들의 반대 투자법은 첫 번째는 도박 같은 따블 말고 절대 잃지 않는 수익을 내라. 두 번째는 분산 투자보다 집중 투자를 하고 세 번째, 빚을 내 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주린이들의 성투를 빌면서 다음 주에도 서로는 생략하고 핵심만 전달하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